네, 이러니 참 주식하기 힘들다라는 말이 나오죠. 리오프닝주를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오미크론 변수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하락했는데 손절해야 되나 하고 손절 타이밍을 보고 있을 때 또다시 이 오미크론 관련주보다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참 박자 타기 어려운 이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정말 리오프닝주에 지금 주목할 때가 맞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 이정민 팀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변수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책들도 계속 바뀌고 그렇죠. 그래서 수혜주도 갑자기 수혜주였다가 피해주가 되고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참 많이 힘들 텐데 오늘장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왜 강세를 보였는지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일단 간밤에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좀 많이 들려왔습니다. 특히나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동안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를 이제 봉쇄 조치가 어느 정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단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시장의 일단은 기대치와는 정반대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혀 봉쇄 조치를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밝히면서 미국 지수도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오늘 한국 지수도 거기에 발맞춰서 뜨거운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이제 접종률이 지금 현재 59%입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접종까지 마친 이제 인구가 전체에서 80%를 살짝 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정부에서는 봉쇄 조치보다는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데 훨씬 더 많은 이제 노력을 좀 기울이겠다라고 현재 정부에서 밝힌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자가 진단이 가능하도록 자가 진단 키트를 무료로 보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밝힌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새로운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다른 나라들의 접종률도 어느 정도 올라와야지만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백신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 공급이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좀 노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밝힌 상황이고요. 이렇게 바이든 정부에서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제 전혀 봉쇄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시장에서도 항공과 그다음에 여행 관련주들이 큰 폭의 좀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항공주 중에서는 진에어가 장중에 7% 가까이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노란풍선 같은 경우에도 장중 한때 11%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오늘장 상승했다 하더라도 수익권에 리오프닝 관련주를 갖고 계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많이 하락했거든요. 오늘장 상승세를 주가 회복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한 반등 그리고 일단 간밤에 말씀하셨던 바이든의 발언 때문에 효과를 보는 건지 이정민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시장에서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파악이 끝났기 때문에 이 공포감에서는 좀 벗어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지난주에도 이제 출연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을 때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자체가 가진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전파력이 높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한다라면은 이제 치명률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일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오미크론이 학계에 보고되는데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데이터를 좀 비교를 해봤더니 오미크론이 이제 발견된 이후에도 결국에 사망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아마 치명률도 기존의 델타보다도 좀 약한 것으로 결국에는 좀 발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내심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듯 시장에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새로운 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리고 그 누구도 모르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공포감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공포감이 이제 자리 잡고 있을 때는 그동안 올랐던 주도주들이 건전한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내가 적극적으로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런 식으로 주가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결국에 그동안 이끌었던 주도주들이 반등이 가장 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용기 있게 좀 매수하셨던 분들은 결국에는 오늘 좀 웃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매도해야 되는지 고민 중인 상황인데 사실 방송에서 그리고 저희가 뭐 전문가님들과 많이 이야기한 건 주로 네. 여행 항공 그리고 호텔 이야기였는데 네. 빼놓고 있었던 게 화장품이었어요. 그렇죠. 사실 처음에 이 위드 코로나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마스크 벗는다. 그러면 화장한다. 이렇게 접근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추세로는
위드 코로나 들어가고 코로나가 사라져도 마스크를 벗기 어려운가? 그래서 화장품주가 소외받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식의 논리로 이제 시장을 접근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맞는 접근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예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대표주들 중에 이제 뭐 LG 생활건강이나 아니면 아모레 퍼시픽, 그다음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세 종목 모두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LG 생활건강과 아모레 퍼시픽은 이제 그 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마이너스 4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는 큰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화장품주들이 좀 부진한 이유는 매출의 그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내수 경기가 위축이 됨에 좀 우리가 포인트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헝다그룹 이슈 등 중국의 내수 경기를 위축시킬 만한 뉴스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내수 경기가 위축이 되었다는 걸 이제 경제 지표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다 보니까 그에 이제 걸맞게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나 또는 LG 생활건강과 같은 종목들이 주가가 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좀 많이 빠졌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좀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가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전문가분들도 굉장히 좀 많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LG 생활건강의 럭셔리 브랜드죠. 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42%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지금 현재 뉴스도 나온 상황인데요. 저는 이런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물론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바라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그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에 중국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그 대형 쇼핑몰을 가봤더니 대부분의 그 중국 소비자들이 이제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국내 럭셔리 브랜드 화장품 브랜드들보다는 맞아요. 입생로랑이나 샤넬 같은데 그런 브랜드에 굉장히 많이 이제 줄 서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한국 브랜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소비 수준이 올라옴에 있어서 더 큰 럭셔리 브랜드를 추구하는 이런 성향들은 큰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이 큰 흐름이 과연 꺾일까에 대해서 한번 의구심을 좀 표시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와 또 반대로 그렇다면은 중국에서 중저가 브랜드들이 지금 현재 어떤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지도 우리가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중국의 중저가 브랜드들은 바로 자체 브랜드들이 가장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체 브랜드들이 선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우리나라 기업인 코스맥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화장품주에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청자분들이라면 저는 코스맥스가 훨씬 더 적합한 종목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2015년 대비해서는 중국 내 매출이 이제 3배나 증가하는 수치를 좀 보여줬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상으로는 6천억을 조금 넘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견조한 실적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요. 한알령이라는 그 시간 동안 중국 내 자체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났고 또 중국인들도 자체 브랜드를 선호하면서 국내 로드샵 기업들이 설 자리가 좀 많이 그쵸. 줄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가품의 화장품도 완전히 명품 브랜드로 이전하는 그런 소비 수요가 나타나면서 우리 국내 브랜드가 설 자리를 좀 잃었다. 그래서 모멘텀보다는 악재로 받아들이신 분들이 많았기에 화장품주들이 주가 하락을 보였는데 그럼 유통주의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예전에는 한참 소비 이야기할 때 화장품 많이 팔린다. 이거 어디서 팔리냐? 백화점, 면세점 하면서 같이 좀 묶어봤었거든요. 네. 최근 추세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참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아마 좀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에서 소외감이 가장 깊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유통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런 시장에 그 어떻게 보면 뉴스가 없었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3분기 실적은 잘 나왔던 걸로 이제 저도 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자그마치 307%나 늘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이런 실적과는 정반대로 고점 대비해서는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대표적인 이제 그 면세점 관련주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영업이익이 209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주가도 역시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유통과 관련된 종목들 모두 약세를 보이는 좀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렇게 이제 관련된 섹터가 부진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로는 바로 기대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도 제 개인적으로 그 주식 포트 안에는 유통주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한국 시장을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 누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피크 아웃이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반짝 수혜를 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정상화되는 측면에서는 이런 관련주들이 아마 소외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도 많이 빠졌지만 그에 걸맞게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지지부진한 좀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투자자들의 관심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전혀 이쪽 섹터에 전혀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소재주, 그다음에 뭐 게임주, 메타버스, NFT와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시장이 큰 폭의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참 자금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금이 한정적인데 반해서 유통과 관련된 섹터에서는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뉴스가 전혀 나오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큰 폭의 소외감을 느끼면서 주가 또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통주 그리고 화장품주 지금 위드 코로나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주 내에서도 유독 소외받는 섹터였는데요. 반면 유통주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투자 매력이 높다라고 평가합니다. 이정미 팀장님, 네. 투자 매력도 높습니까? 높은 종목 있나요? 저는 사실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긴 시결로 놓고 봤을 때 중장기적인 투자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적합한 타이밍은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BGF 리테일을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년에는 결국에 올해보다도 더 완화된 거리두기를 시행할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야간에 돌아다니는 유동 인구 또한 올해보다는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직장인들은 회사로 출근을 하게 될 것이고 학생들은 학교로 정상적으로 등교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유동 인구가 늘어난다면 결국에 골목 상권들도 올해보다는 더 활발히 살아날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 BGF 리테일의 매출과 영업이익에도 굉장히 좋은 이제 어떻게 보면 효과를 좀 일으키기 때문에 저는 BGF 리테일이 가장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선거철을 좀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여전히 좀 나오고 있는 이슈가 근저 출점 제한과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로 출점을 생각하고 있는 점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뜨겁게 조명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BGF 리테일 같은 경우 시청자 여러분들께 15만 원에 매수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19만 원까지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14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정미 팀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투자 매력도가 그리 높은 건 아니지만 네. 긴 시결로 봤을 때는 BGF 리테일 같은 유통주는 지금 담아볼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채팅방에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의견이 많은데 루즈님이 그러셨어요. 자꾸 변이가 나오니까 리오프닝 매매가 무서워요라고 의견 주셨고 또 은님은 어차피 위드 코로나가 될 거니까 상승하지 않을까요라고도 의견 주셨고 JP모건은 리오프닝주 저감에서 기회다라고 했습니다. 정리 차원에서 투자 의견 주시죠. 네, 제가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단기 매매보다는 중장기 매매에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리오프닝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좀 눈여겨보는 종목을 먼저 좀 공개를 좀 할 텐데요. 루트로닉이라는 종목을 제가 지금 현재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특히나 미국 지사가 지금 현재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BTS를 비롯해서 그 한류 열풍이 강하게 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한국의 그 미용 또한 그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동사 같은 경우는 레이저 기기 쪽에서는 국내에서는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테틱 장비가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자재 납품도 동사가 추가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리오프닝주에 걸맞게 상승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주가가 좀 쉬어갈 때 17,000원 부근에서 한번 좀 접근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22,000원까지 좀 바라보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15,000원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22,000원, 손절가는 15,000원, 루트로닉을 탑픽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정미 팀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